오늘 중앙일보 2025년도 9월 13일자 기사입니다. 홍준표 조지아 사태 의도된 도발, 우리도 핵무장 고려할 때라는 기사입니다. 이건 이제 두 가지, 이 제목의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건 트럼프가 이미 계획된, 자기 정치 술수로 인해서 계획된 도발이었다. 우리 한국 그 노동자, 기술자, 숙련된 기술자들을 갖다 이렇게 마피아 갖다 잡듯이 FBI까지 동원해서 뭐 공장 건설 중인 공장에 언제는 공장 지으라 했다가 건설 중인 공장에 기어 들어가서는 뭐 수갑도 채우고 몸을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얼마나 치욕스럽고 수치스럽습니까? 그 당한 우리 숙련공들은 뭐 마스카라는 프렌 앞에서 미국을 돕기 위해서 갔는데 이따위 짓으로 한다면은 우리도 이 미국에서 핵우산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핵무장을 고려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근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를 두고 의도된 도발이다라고 규정하며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내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이것은 트럼프가 이재명 정부 죽이기, 자기가 관세에 대해서 우선권을 잡기 위해서 흠집내는 거다, 나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홍 전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조지아 사태가 터졌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바로 조지아 사태가 터졌다는 거죠. 이는 의도된 도발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고 아무리 한국 친북 정권이라 하지만 동맹국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모욕이자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뭐 공장을 지어주라고 사정하니까 우리 미국 노동자들을 썼더니 공기를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련공인 한국 기술자들을 계산해서 며칠까지 이 공장이 완성된다 했는데 미국 기술자는 그걸 못 따라오니까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 우선 공장을 빨리 지어야 되니까 숙련된 한국 기술자 300명을 실으다가 다른 호주는 쿼터제를 이런 기술자들 데려다가 공장 짓거나 이거 할 때는 비자를 받지 않고 바로 1,500명까지는 갖다가 그냥 데려갈 수 있는 쿼터제를 했는데, 일본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베트남까지도 6,000명의 쿼터제가 있어서 6,000명 그냥 비자 없이 들어가서 공장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이 정치하는 놈들이 뭐라고 한 명도 없어요, 쿼터제가. 그러니까 F1, F2 비자, 뭐 관광 비자 이런 것들로 가서는 이걸 했는데, 이걸 꼬투리 잡아서 건설적인 배터리 공장, 뭐 현대하고 LG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 들어가서 지금 나라를 지어주러 간 데서 갖다가 헬기를 FBI를 갖다 투입시켜가지고 거기서 내려가지고는 수갑만 치운 것도 부족해서 체인으로 온몸을 칭칭 감고는 무슨 마피아 조직입니까? 그따위로 동맹국가한테 이따위 짓을 한 놈의 트럼프는, 이 미국은 다시 믿지 말아야 됩니다. 뭐 마스가니 뭐니 개지랄 치지 말고 다 철수해야 된다며. 우리는 핵을 갖다 개발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 정부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기를 부리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에 첫 한미 정상회담을 책봉식처럼 치르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노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정법적 절차대로 국민이 정상적으로 뽑은 대통령을, 이재명 대통령을 트럼프는 브라질 룰라처럼 뭐 부정선거로 갖다가 프레임에 씌워서 이 자기 관세나 주한미군 주둔비를 갖다 협상하는데 유리하게 하려고 탄 대사를 가지고 보내가지고 부정선거 운운하고 별짓하고 뭐 흠집내고 지랄했잖아요. 이걸 우리 국민이 알아챈 거죠. 홍 시장은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대중관계나 전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2000년 전 종속관계에서 벗어나 대등한 당사국으로 전환한 대중관계처럼 지금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미국에서부터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으로부터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 우리 자신의 핵이 필요하다. 물론 거기에는 뭐 미국이 승인, 국제법에 있어서 미국이 승인해야 되고 무슨 뭐 그 안에 그런 거 있지만 우리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지금까지 잘 지내왔어요. 남북은 한 나라였고 5천년 역사에 미국이 끼어들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베트남 보세요. 베트콩과 베트남이 전쟁을 치렀을 때 미국 닉슨 독트린을 선언하면서 미국이 빠져버리자 지금 베트남이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통일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는 북한처럼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때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핵 위협 고소 상황이나 한미 동맹 불신 구면 때마다 홍 전 시장은 뭐 대구 전 홍준표를 말하는 거죠. 홍 전 시장은 꾸준히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주장해왔다. 뭐 홍준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핵을 하려다가 미국으로부터 대통령 맞은 거죠. 자주국방 했잖아요. 다른 나라의 손을 빌려서 이런 것은 이제 이것이 우선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 극심하게 돼서 세계가 온통 관세로 인해서 다 비극적인 그런 상황을 맞이했죠. 홍 전 시장은 2017년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북한의 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직후에 한국도 독자적인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전술적 핵 공유 협정을 요구했다. 우리 한국의 핵무장을 철저하게 반대하는 미국 측에서는 그러면 우리 한국이 핵을 갖다가 핵을 다시 만들지 않을 테니까 예전처럼 핵 공유를 협정을 다시 요구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에 핵을 설치해놔라. 미국에서는 북한에서 던져오면 여기서 맞받아 칠 수 있는 핵을 갖다가 옛날처럼 이거 다 철수해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를 만나고 싶어하는 트럼프의 술책에는 한국의 핵을 철거해 준 물론이고 주한미국을 철수해 버릴 테니까 너 우리 미국은 공격하지 마라. 9.11 사태에 대해서 미국은 상당히 불안해해요. 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이 큰 나라는 잃을 게 많은 나라는 미국을 함부로 공격 못하죠. 그러나 잃을 게 없는 저기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저쪽에 중동에 있는 작은 그 단체들이 가서 자살 테러를 해버리는지 비행기 몰고 가서 폭탄 싣고 와서 9.12 그 쌍둥이 빌딩 갖다 자살 테러를 해버리잖아요. 목숨 내놓고 죽이는데 그런 사람이 더 무섭죠. 잃을 게 있는 사람은 절대 미국 공격 안 하지만 북한처럼 자살 테러를 보내면 그건 거의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크라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자기의 유리한 쪽에 러시아하고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잖아요. 전쟁을 계속하면은 미국 내에 뭐 우크라에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러시아에 유리하게끔 뭐 종전을 선언하고 우크라는 아주 패싱 시켜버리고 이런 것들이 이웃 국가들이 지금까지 우크라를 도왔던 이웃 국가들이 그걸 거부했죠. 계속 미국이 갖다 그 자금을 대지 않고 미국이 이 무기를 갖다 대지 않으니까 그 이웃 국가들이 미국산 무기를 사서 그리 갖다 제공해 주잖아요. 우리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같은 해 10월에도 북핵 앞에서 우리는 사실상 노예 상태라며 공포의 핵 균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가시화되자 그는 다시 핵 공유나 전술적 핵 재배치가 없다면은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만들지 않을 바에는 전술적 핵 배치가 다시 옛날처럼 우리나라에 핵을 갖다 배치해 놓으라 이거예요. 자체적 핵 개발이 고려할 수밖에 없다 말했습니다. 저 성가크로스도 핵무장의 중요성을 계속 주장해 왔어요. 우리도 핵 가져야 된다. 핵을 가짐으로 해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핵을 가진 건 최선의 방어다. 다른 나라에서 함부로 공격을 못한다.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현재 그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 있는 대만이나 한국이나 일본 같은 EU 동맹들에게 미국은 행포는 굉장히 더 아주 악독하죠. 관세에 대해서도 그러고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보다 더 혹독한 협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핵은 한국의 생존이고 수시로 변하는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 주한미군은 혈맹이 아니고 용병으로 전락했다. 우리는 미국의 전쟁에 다 우리나라는 다 거기에 미국이 뭐 중동 전쟁이 있으면 우리 나라에서는 젊은 사람들 다 중동 전쟁에 파급해서 죽어서 오고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을 때 우리 한국은 일본은 피 한 번 안 흘리고 거기 가서 장사했지만 우리는 한국은 젊은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많이 죽고 거기서 미국이 뿌려놓은 고엽제 때문에 지금도 그때 갔던 젊은이가 지금도 병상에 누워서 고엽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돈은 전부 한국 정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을 혈맹 동맹으로 여기고 지금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해군력을 줄이고 해군 군함 건조를 다 줄여버렸어요. 그러는 사이에 제1위의 미국의 그 해군력이 중국이 1위로 되고 2위는 한국이고 3위가 일본이 됐어요. 그리고 세계 1위의 해군 군함 건조력은 세계 1위가 한국이에요. 미국은 14위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 지금까지 미국이 1위일 때는 그 이쪽 인도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영토 분쟁이 없었어요. 경찰 노릇 해주니까. 지금은 중국이 자기 영토라고 배를 지나가게 막아버리고 여러 가지 영토 항공도 못 간다라고 이런 식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촉발 앞에 있죠. 이러니까 우리 한국이 볼 때는 중국이 1위 하는 것보다 우리 동맹인 미국이 1위 해서 이 국제 질서에 경찰과 노릇을 해주길 바라는 거죠. 뭐 국제적인 지구촌에서도 유리하고 중국이 1위 한 것보다는 미국이 1위 해서 세계 경찰 노릇 좀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스카 프렌이라는 것은 한국이 세계 제1위의 선박 기술을 갖고 있고 지금 세계 2위지만 1위였던 것이 지금 중국이 뺏어가서 1위고 지금 2위지만 세계 최고의 선박 기술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그 기술이 우리만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노후된 그 선박들은 전부 40%가 독치스에서 수리 중에 있어요. 다 낡아 빠졌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미국을 다시 1위로 중국보다 더 위로 세계 1위 해군력을 가진 미국을 더욱 위대하게라는 플랜에 한국 국민이나 정부가 다 똑같이 우리 동맹이 1위하고 국제 경찰 노릇하고 세계 평화를 했으면 미국이 1위를 시켜놓은 게 좋겠다. 우리 모든 기술을 전부 미국한테 주고 가서 공장도 지어주고 거기서 독도 만들어서 다 해주겠다. 이런 동맹의 그 진심을 무너뜨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공장 세워주고 주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막 끌어들이고 해외할 때는 언제고 갖다 공장 짓고 있는데 거기 가서 미국 사람들 공장 짓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다 엉망치고 공기에 맞출 수가 없으니까 약속된 날짜에 맞추는 게 한국의 기업들의 큰 장점이죠. 미국처럼 그 방산 기업들도 한번 주문하면 6년, 7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한국은 바로 1년 안에 다 만들어서 다 납품하잖아요. 이것이 생명인데 이 공장 짓는 것도 공장이 언제까지 완공되겠다 그것을 한국 숙련된 기술자의 계산해서 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공장 짓는데 이게 잘라버리고 한국 숙련공들 데려다가 300명을 데려다가 짓고 있는데 거기서 미국에서 헬기가 내려와서 미국 국민들을 왜 안 쓰고 그놈들이 숙련공이 아니기 때문에 공장 짓는데 뭐 1년 걸릴 것을 10년 걸리면 그거 쓰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숙련된 한국 기술자를 데려다가 그걸 갖다가 짓고 있는데 거기서 뭐 마피아 잡는 뭐 FBI가 내려오고 손목 수갑을 치운 건데 또 분할 지경인데 온몸을 갖다 체인으로 감고 이 지랄을 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이 붕괴 안 왔으면 마스크하거니 뭐니 다 뒤집어 치라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 동맹이 아니다. 그러고는 이제 잡아가고 공장이 멈춰버리니까 출국시키기 하루 전에 또
트럼프가 중지시킨 거요. 못 간다. 이 공장 지어라. 언제는 나가고 막 저기 FB에 가서 잡아넣을 줄 언제고 공장 지으라 하니까 우리 한국에서 거절했어요. 너 한국에서 가족들이 너무 걱정을 하고 국민이 너무 걱정하니까 일단 들어갔다가 다시 생각해보고 오겠다. 지금은 그들이 일주일 동안에 뭐 5일 동안에 무슨 뭐 5kg가 빠져버렸어요. 체중이. 응? 그런 건 무슨 살인범들 그 수용소에다 가둬놓고는 뭐 주황색 옷을 입혀놓고는 이 지랄을 하고 했는데 이게 동맹이 할 짓이고 마스카라는 프린을 가지고 거기 가서 지금 조지아나주 이쪽에가 지금 우리 한국 기업이 100개가 가 있고 100주가 넘는 돈이 투자돼 있어요. 그런 공장을 지어서 그 어려운 일 갖다가 지금 세계 여러 나라가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의 미국인 고용 퍼센트가 100%에서 85%에서 90%가 이제 한국인이 다 고용을 해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 미국인들을 고용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인들이 미국 통계에서 해외 기업들이 와서 미국을 고용하고 일자리를 준 기업들을 계산하니까 미국한테 고용한 것이 85%에서 90%가 넘어가요. 세계 제1위죠. 그럴 거 아니에요? 100%에서 85에서 90% 미국인을 채용하는 기업이 한국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공장 짓고 있는데 트럼프의 이런 못상식한 태도는 한국 이재명 죽이고 이것은 관세 협상이나 주한미군 주둔비에 대해서 갖다가 흡집내고 탄대사를 보내서 이정희 부정선거를 하는데 한국 국민은 미국이 겉다지 나오면 다 웃었어요. 왜? 국민의힘당에서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내놨을 때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한테다 축하한다고 전화했어요. 왜 그렇게 여유를 부리나? 100% 김문수 나오면 이재명이가 이긴다는 걸 국민의힘당에서도 김문수가 한덕수하고 단일화 안 하겠다 그러니까 김문수가 11%고 한덕수가 대선에 나오겠다는 말도 안 했는데 34% 지지율을 갖고 있고 이재명이가 41%면 11%가 41%를 이길 수 없는데 한덕수하고 단일화를 안 하겠다 하니까 그 국민의힘당의 원내대표 권성동이가 우리는 죽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망했다. 뭐 투표하지 않아도 이재명이가 이기는 것을 무슨 미국에서 탄대사가 와서 부정선거를 하니까 우리 한국은 웃죠. 국민의힘당에서 그 11% 지지율을 하고 41% 지지율을 가지는 이재명이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34% 대통령 나오겠다는 소리도 안 했는데 한덕수가 34% 지지율을 갖고 있으니까 34% 있다 11% 하면 44%니까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했는데 김문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는 20번 그랬어요. 20번 자기는 대선 후보가 되면 한덕수하고 단일화해서 이재명이 절대 맞겠다 이랬는데 딱 되니까는 이거 이재명이 떨어져도 만약에 이재명이가 피석공 박탈되면 지가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될 거고 치고 안 돼도 좋은 게 당대표는 되겠지 하고 한덕수하고 단일화를 거부한 거예요. 이러자 권성동이가 우리는 망했다 그랬잖아요. 이미 망한 거예요. 김문수가 고집을 피우면서 지가 끝까지 가겠다 했을 때 이미 국민의힘당 망하고 이재명은 대통령이 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런데 미국에서 와서 무슨 한국 국민이 뽑아놓은 49%로 대통령이 됐어요.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도 이재명이가 부정선거라는 소리를 안 하는데 왜 미국에서 지들이 뭔데? 그리고 무슨 지금 홍준표가 뭐 책봉식이 였더니 지금이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옛날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뭐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막 국민들을 막 발사를 하고 총질을 할 때 인권하고 뭐 민주주의 뭐 운운하던 미국이 입을 딱 다물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니까 이 뭐 광주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뭐 전국 대학생들이 미 문화원을 불질러 버리고 고고 니들 가거라 돌아가라 하고 난리 쳤잖아요. 이 한국 국민이 무서운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우리 정부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지금 트럼프가 이따위 짓 하면서 무슨 책봉식을 한다면 우리 국민이 가만히 있겠어요? 국민이 뽑아놓은 대통령을 가지고 지가 뭐라고 알바합니까? 예? 뭐 브라질 뭐 부정선거니 무슨 뭐 젤란스키한테다 네 임기 끝났는데 왜 장기 집권해 하고 이따위 짓을 한 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트럼프하고 아베가 우리 한국 죽이기를 일기 때도 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은 트럼프나 아베를 권좌에서 다 내려오게 하고 다 총으로 칼로 다 죽이려 했죠. 트럼프가 구사일생으로 총에서 피해서 그나마 지금 2차 하는데 지금도 한국을 가지고 이렇게 애매기면은 하나님이 두 번째 심판 또 내립니다. 그때는 아베처럼 피하지 못할 거예요. 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라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어떤 간증, 썬가크루스의 어떤 간증은 설교가 있습니다. 오후 4시에 썬가크루스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지금 유튜브에서 전부 철저하게 막고 있는데 유튜브로 지금까지 방송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로 어떤 간증 썬가크루스 오후 4시에 정확하게 4시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교가 끝난 다음에 1분 쉬었다가 바로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는데 병든 사람들은 와서 축도나 중보기도 듣고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뭐 오후 4시에 뭐 질병이 있거나 암병이 걸리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효과가 있었으니까 오셔서 그 설교 끝나고 바로 연결해서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 기도만 연거푸 듣고 싶어 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시 설교를 들어야 되니까 그 끝맺는 지점을 몰라서 그걸 일단 설교는 끊어주고 설교 듣는 분을 위해서 또다시 축도와 중보기도는 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할 거예요. 그 사이에 암병 걸리거나 그런 사람들이 나도 이렇게 폐암으로 8년 전에 폐암에 걸렸는 걸 큰 병원에 가보라고 사이즈가 너무 크다 한 걸 지금까지 내가 기도해서 수많은 사람이 병원에서 가망 없다고 내보낸 사람까지도 한 달 만에 나왔는데 나도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내가 그때 서울 가서 가겠다. 그리고 자식들이 가자는 걸 거절해서 한 달 만에 가서 보니 3일 금식하고 절벽 벼랑 끝에 해안가에 가서 기도하고 한 달 후에 보니까 정상으로 돼 있더라고. 지금 이번 한 5월 달인가 선거철이었어요. 그때도 피를 토하고 대소변 가려내고 뼈가 40 한 5kg 정도 다 빠져가지고 이 뼈만 남아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물 마실 힘도 없고 스트로로 이렇게 빨아서 마셨어요. 물을 이렇게 물 마시 접어서 그러니까 입으로 그냥 누워서 물을 마셨는데 그래 병원에 싣고 가려는 것을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저번에 유방 폐암처럼 나를 죽이시면 내가 죽을 것이고 살리시면 살게 완전히 하나님 때 맡겼어요. 약 하나 먹지 않고 내가 다시 지금 이렇게 그래 아프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설교를 하래서 그대로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놀래더라고요. 너무 병색이 그래도 그때는 잊어서 설교를 할 정도였으니까 두 달 전에 설교를 보면은 아픈 상태에서 처음 설교를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때는 이미 한 5kg 이상 살이 쪄가지고 이제 앉아서 얘기할 정도가 됐는데 오늘 이제 이 홍준표 조지아 사태에 의도된 도발 우리도 핵무장 고려할 때다 이런 것은 나는 그래요. 호남 사람으로서 서울에서 45년을 여기 집이 45년 된 낡은 집인데 내가 페인트 칠하러 왔어요. 페인트 칠해서 좀 깨끗하게 새 집처럼 됐죠. 집에 난간도 다 페인트 칠하고 있는데 수리비 절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남편이 84세고 우리도 다 내일 모레 80이고 다 늙었지만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울 집에 와서 페인트 칠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3,000% 빠졌지 말하다 말고 우리 전라도 사람인데 김대중부터 문재인까지 지지했던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윤석열하고
저기 이재명이 나왔을 때 둘 다 안 찍었어요. 보니까 찍을 놈이 없더라고요. 뭐 윤석열 대통령일 때도 내 그 말 했어요. 찍을 놈이 없어서 윤석열을 안 찍었다. 그러나 지금 이 민주당이 내가 지금까지 지지해왔던 호남 지지했던 그 민주당이 너무 171세라는 거대 야당 가지고 국민의당 윤석열을 너무 갖다가 31명을 출탄핵시키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출탄핵인 것이 줄기각이 되면은 그거 정치보복을 했다는 거면은 저들이 와서 무릎 꿇고 석고대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짓거리도 안 하고 미안한 감 하나도 없이 한덕수가 다시 기각이 돼서 나오니까 니들 다시 재탄핵할 거야. 그건 우리 권한이야 권리야. 그러면서 다시 쌍탄핵 할 거야. 이딴 짓을 하는데 뭐 자식을 키우다 보면 또 밖에서 싸우면 강한 놈하고 약한 놈하고 싸우면 약한 놈 편을 들죠. 더군다나 여야가 국익을 위해서 서로 정사를 논의해야 되는데 이놈이 뭐 일반 통행하는 거예요. 다 무시해버리고 그 절반 이상을 차지해버리니까 171석하고 107석하고 게임이 안 되잖아요. 과반수 이상을 넘어보니까 모든 것은 국민의당 제배했고 지그들끼리 알아서 법을 만들고 행패를 부리고 입법 독재를 쓰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된 이 나라가 사법이 입법의 시녀가 돼가지고 마음대로 판사 주재하면서 이딴 짓을 하고 법사위원장까지 지금 정청래가 이번에 추미애한테 넘겼는데 이거 잘못된 거죠. 대통령직까지 가서 대통령 거부권이라도 행사했을 때 윤석열 때는 대통령 이 민주당이 이 행패를 부려서 법을 마음대로 막으면은 노란 봉투법이나 것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이걸 막았는데 이제는 대통령직까지 민주당이 가져가 놓으니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당이 줘야 맞지요. 왜 추미애가 법사위원장을 또 시킵니까? 나경원이가 추미애보다 훨씬 더 똑똑할 뿐더러 2년마다 이렇게 관행대로 민주당한테 줘야지. 아니 민주당이 국민의힘당에 줘야지. 칼도 갖고 검도 칼도 갖고 방패도 가지고 지팡이까지 다 갖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에다가 171석에다가 그 법사위원장까지 가지면 국민의힘당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팡이도 없어. 지팡이 노릇하게 법사위원장이라도 나경원한테 주란 거예요. 추미애는 나경원하고 게임이 안 된 것이 거기서 억지짓 부리고 그때 추미애가 옛날에 그 국회의장 후보에 나왔을 때 그 입으로 한 소리가 뭡니까? 나는 중립을 절대 안 지키고 나는 민주당 편 들 거야. 이래갖고 떨어진 거 아니에요? 뭐 민주당의 의원식이라고 뭐 다를 거 없지만 그렇게 공공연하게 나는 지금까지 국회의장이 다 국민들의 갖다 존경을 받는 이유가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니고 국익을 위해서 중립을 지켰기 때문에 여야가 다 존경해 준 것이 국회의장이었어요. 그런데 뭐 지금 추미애는 자기는 절대 중립을 안 지키고 뭐 민주당에서 나가니까 민주당 편을 들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거의 정상적인 이게 지금 법사위원장도 곧다이 짓거리 할 거 아니에요? 왜 호남 사람인데 민주당 욕하냐? 뭐 호남의 보수니 뭐니 그런데 나는 보수고 뭐가 없어요. 일단은 국가가 제일 먼저죠. 호남 영남이 뭐가 필요 있어요? 지금 국가가 위기면은 여야가 다 힘을 합쳐서 대통령을 도와야지. 이재명이한테 욕했던 사람이 왜 이러느냐. 지금 나라가 위기일 때는 여야가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또 이재명 민주당 측에서도 왜 갖다가 사법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멋대로 갖다가 바꾸고 나를 치냐. 그리고 무슨 1950년대 연자제도 아니고 뭐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국가 비상계엄이 왜 일어났습니까? 민주당 놈들이 31명을 출탄핵시켜가지고 나라가 무정부 상태였잖아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대통령이 그 위기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했겠습니까? 물론 그 비상계엄에는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하고 상의도 없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막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그렇지만 이것이 무슨 내란입니까? 자기가 치리하고 있는 대통령이 자기 나라가 자기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 무슨 내란을 일으킵니까? 내란이란 건 정권을 잡지 않는 세력이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전복시키기 위해서 내란을 일으키는 거지요.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갖다가 치워가지고 대통령을 지금 구속시켜놨는데 이것은 마땅치 않죠.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트럼프는 갖다가 이재명의 지금의 한미 관세에서 유리한 입지를 고지하기 위해서 약점을 잡고 이렇게 흔들고 있다는 거죠. 이런 데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지지층들은 국가에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가 잘한 부분도 있어요. 뭐 남북 확성기 되고 뭐 대북 전단 삐라 뿌리던 거 여기서 중재준가 북한도 중재하잖아요. 남북이 평화 모드로 가고 여기가 평화가 오고 안정이 돼야 주한미군 주둔비도 더 이상 왈가왈부하고 한반도가 위험해질수록 주한미군 뭐 미국 트럼프 같은 대통령의 행포가 그게 달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 내에서 핵무장을 하든지 아니면 전산 핵 배치를 하든지 그리고 남북 관계나 중국이라든지 러시아하고도 5,000년 역사 우리 조상이 같이 잘 지내온 나라들하고 잘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집에 와서 페인트 칠하고 지금 여기 와서 정치 코멘트 한데 본래는 유튜브에서 이런 정치가 이런 일요일 같은데 10,000명 이상 들어오는데 전부 제로를 만들었고 뭐 1명 2명 이래 놓으니까 내가 지금 이 채널을 우리 딸을 전도사님이 열어가지고 지금 이쪽에서 해보라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한 5일 전에 일주일 다 돼가네요. 5일 전에 서울 집에 와서 수리하고 전지도 하고 전지도 하고 밖에는 이렇게 정원도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그 큰 나무들 있죠. 그리고 그걸 이렇게 지금 페인트 칠도 하고 다리가 훌훌 떨는데 2층 우리는 층고가 높아가지고 천장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사리 타고 올라가서 2층 석가리도 다 하얗게 칠하고 다 그랬어요. 오늘 오후 4시에 어떤 간증, 성가구루스의 어떤 간증 설교가 있습니다. 뭐 가운도 안 가져오고 뭐 이 차림으로 설교를 할 건데요. 4,475번째 설교가 있어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4,475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어떤 간증을 들으려고 이 Y기업 장회장이 자기들의 하나님께서 저 비리를 갖다 세상에 알려라. 너희들이 당한 걸 다 알려라. 정신조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자살로 갖다 씌워서 자기가 죽여놓고는 스스로 죽었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걸 세상에 알려라 해서 지금까지 알려왔는데 청부살이를 시키고 벌짓하고 이 집도 뺏으려고 35년째 별짓을 다 했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청부살인부터 뭐 독가스를 보내고 별짓 다 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35년 동안 저 밑에 집 할머니는 그 빌딩도 여러 채고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부자인데 그거 뺏는 데는 몇 달 만에 다 뺏어서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이 집 한 채 이거 35년 동안을 뺏으려고 별짓 다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과 이 집을 지키셔서 지금 35년 동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임대 매매를 다 방해치고 이 집을 구입한 지 45년 됐는데 친정 부모님이 유산으로 주신 집인데 이것을 맨 처음에 10년 동안은 아침에 내놓으면 저녁에 계약이 됐어요. 근데 이것은 35년 동안 단 한 번도 계약이 안 되게 이 동네의 모든 부동산을 매수해서 이 짓을 하는 거죠. 돈줄을 재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뭐 고통을 받게 만들고 돈줄을 재면 손 들고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도울 자를 보내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독가스를 보내가지고 피를 토하고 죽을 뻔한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놓으셨잖아요. 멀쩡해 보잖아요. 몇 달 전만 해도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45kg까지 떨어져서 일어서지를 못했어요. 뭐 처녀 때야 뭐 임신해서 49kg 55 했다가 뭐 신장이 나빠져서 80까지 올라갔다가 저번에 아팠을 때 다시 45로 내려가 버리니까 뼈만 남아가지고 일어서질 못하는 걸 대소변을 가려내고 다 우리 딸이 그랬죠.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8년 전에 사이즈가 크니까 서울로 가라 한 것을 거기서 기도해서 한 달 만에 낫게 하고, 이번에 몇 달 전에 피를 토하고 병원으로 실려갈 것을 내버려둬라, 하나님께 맡기자 그랬더니 참 한 달 만에 또 낫게 하셔서 설교를 다시 또 하게 하셨는데, 첫날 설교할 때 사람들이 다 놀래더라고. 너무 수척해져서 너무 몰라보겠다고. 뼈만 남았죠 그때. 그래도 그때는 앉을 수 있으니까 설교를 했죠. 누워서 화장실도 못 가고 물도 못 마실 정도였을 때는 말도 못했죠.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뭐 쓸모가 있다고 지금까지 살리신 건 다 하나님 은혜죠. 오늘 오후 4시 어떤 간증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썬가크루스 정치 코멘트를 끝내겠습니다.